여러분이 독도에 가면은 지금 독도의 모습이 왜요? 우리의 역사의 길을 기다리며 이렇게 수백만 년 해서 그대로 지금 독도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독도가 왜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중요하냐? 이 나라 역사와 함께 해온 섬인 거예요. 독도는 홀로 맨 끝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시린 일인지, 고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지 알게 하는 섬. 아, 독도. 우리에게 독도는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국군과 함께 해온, 그리고 홀로 외롭게 마지막 동단 끝단에서 우리 역사를 지켜온 섬이에요. 그래서 독도가 그렇게 우리 역사를 지켜왔는데 우리가 지금 독도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 그거는 우리 사명감으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죠?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죠? 거리가? 거리가 지금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7.4km. 그리고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얼마? 157.5km. 이게 어떻게 차이 나죠? 거의 배수가 차이 나죠. 네. 87인데 157, 160 정도가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끝섬은 어디예요? 동쪽 끝섬은 독도입니다. 그죠? 그래, 좋다. 그렇다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끝섬이 뭐냐? 그 울릉도에서는 87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키섬에서는 157이라는 거죠. 그죠?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논쟁을 벌였던 옛날 그 당시에 보지도 않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긴다는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건데,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리스가 눈에 들어오죠? 보통 이 중간선에서 이 양쪽 거리가 중간선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늘 강조를 할 때 한국은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돼요? 역사, 국제법, 그 지리가 빠져버려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이미 어떻게 됐다? 이미 진 거예요. 게임 자체 출발이 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울릉도가 그 983m, 높이 983m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울릉도에서는 이 독도가 보여요, 실제. 저렇게 보인다고. 이 울릉도에서는. 근데 오키섬에서 어떻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기 땅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와서 우길 뿐이지. 그래서 지리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키섬에서 이 독도를 볼 수 없으니 얼마까지 나와야? 그러니까 106km까지 나와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일본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했죠? 동쪽 끝단이에요. 그죠? 마지막 끝에 있는 동쪽 섬이에요. 그리고 울릉도에서 87.4 했고, 오키섬에서 157.5km. 그리고, 자, 섬이 몇 개가 구성되어 있죠? 두 개. 동서도 두 개 큰 섬과, 몇 개? 작은 섬 89, 89개. 해서 총 더하기 하면 몇 개? 91개. 9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도에 일본 사람이 살아요? 못 살죠. 누가 삽니까? 제가요. 우리 경비대원들하고 그 김성도 할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가족들, 또 공무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바로 질문이 이거다, 그죠?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18만. 7,554. 그게 그럼 평수는 몇 평일까요? 50평. 아니, 50평. 54,700평이에요. 54,700평인데, 54,700평. 40평이 아니고 54,700평. 그 대략 55,000평.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선생님이 처음 독도에 갔던 때가 2007년도입니다. 7년도인데, 이때는 그 초청받아가지고 잠실에서 헬기를 타고 처음 갔었는데, 독도에는 삽살개 2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맞추면. 독도 수비대. 앞에 거는 맞는데, 앞에 하나 선물. 뒤에 거 뭘까? 독도? 우리 땅. 감사합니다. 뒤에 거 뭘까? 그러니까 얘는 독도, 얘는 지킴이. 독도 지킴이가 삽살개 한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대 끝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소도를 배경으로 찍은 거고, 그리고
독도 한국 땅입니다. 그죠? 태극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죠? 태극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일본령이 아니고 한국령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이 아무리 우겨도 자기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 그 석사장교라서 예비역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장교로 근무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보 강연을 많이 나가요. 그래서 67주년 어깨지구 전투인데 어깨지구 전투가 왜 중요하냐 하니까 6.25 때 그냥 북한군에 막 지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겼던 그 전투였기 때문에 아주 지금 해군에서는 아주 기념하는 그런 내용인데 초대받을 강연을 했는데 이 해군 장교들 2시간 내내 이렇게 딱 강의 듣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 강연을 했고 여기 이제 양만춘 하면서 이 새벽에 이제 일출 직전에 찍은 사진이고 그 마지막 장면은 그 함대 사령관 원스타 장군한테 아쿠섬에서 한 얘기가 뭘까요? 독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번에 뭐라고 했겠어요? 사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던 그 장면이에요. 자, 최근에 지난달에 독도를 방문했던 장면이에요. 방문했는데 그 독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서 이 독도에 관심 갖고 교육하시겠다는 분들 대부분 교사 출신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분들하고 독도를 방문했던 장면입니다. 자, 일본의 한국 역사 독도 침탈. 자, 일본은 또 교활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독도를 침탈한 거하고 한국 역사를 침탈한 건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히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거짓말을 또 만들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일제 식민 지배 역사와 독도. 아베 노부키를 선생님이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36대 일본 총리예요. 일본 총리고 자, 중요한 건 뭐다? 마지막 조선 총독을 했어요. 그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총독을 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망해서 떠나면서 한 말이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멘트죠. 뭐라고 했죠? 한국민에게 뭘 심어놨다고? 시민교육. 그 시민교육을 심어놨대요. 100년 정도 지나도 정신을 못 차릴 거고 그리고 그때 나는 뭘 했어? I'll come back. 다시 한국 땅에 돌아오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만세 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까요?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 그런 이런 일본의 기고만장한 태도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남겨진 이 역사적인 상처랄까 흔적이랄까 치유되지 못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세 가지. 바로 저는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이 강희철 할머니. 저렇게 끌려가셨던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면 식민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했겠느냐.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박공격을 한 정도면.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취재하고 난 다음에 뭐 일본 자료를 잘못 쓴 이런 얘기 따져라. 선생님이 했던 얘기 그건데. 자, 그리고 남겨진 과제가 뭐다? 독도가 일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독도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이 하나 봐야죠. 최근에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요즘 사도광산 얘기하는데 예전에 군함도 영화도 나오고 했죠. 군함도 나왔던 건데 그 일본은 뭐냐니까 이런 역사적인 잘못을 사죄하고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나가사키 세계문화유산 자랑하고 있는 거죠. 관광객 유치하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랬더니 이 이코모스라고 국제기념물위원회에서 이런 공고를 합니다. 그 역사 제대로 보여라.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끌려가고 피해를 봤다는데 왜 그런 거 언급 안 하느냐.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생님이 이거예요. 강조하는 게. 저 뭐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1850년에서 언제까지? 1910년까지. 왜 일본은 10년까지 했을까? 10년 이후를 뭐죠? 45년까지 식민 지배를. 그게 국제법상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 문제가 될 걸 우려해서 어떻게 한다? 10년까지만 이렇게 일본은 직접 교환합니다. 자기가 문제될 걸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일본은 다 그런 의도를 갖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해서 이제 일본을 보게 되면 1910년 이전에 됐죠. 자기들의 메이지 유신, 산업유산 어쩌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제대로 뭐 세계 뭐 자랑할 거리가 됐다면은 그러한 어떤 자랑거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되는데 일본이 그 뒤로 나타낸 모습이 동북아 전체를 전쟁을 끌고 왔어요. 전쟁으로. 네? 조선에 대한 운용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전부 전쟁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래도 나오죠. 독도가 언제 침탈당했죠? 러일전쟁 직후에 이런 노래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언제요? 바로 러일전쟁 직후에 1905년, 1905년. 자, 이게 뭐예요? 러일전쟁 직후에 이 독도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 망루를 설치하면은 러시아 배가 움직이는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이런 자기들의 독도를 그냥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해 버리는데,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왜 비밀로 했을까요? 왜 비밀로 했을까? 1900년에 5년 앞서서 누가 대한제국 고정 황제가 어떻게 칙령으로 어떻게 그렇죠. 먼저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10월 25일 하는 날이 바로 1900년이. 5년 앞서서 한국 어떻게 이걸 선포도 하고 또 관보에 그 관보에다가 이걸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이미 5년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비밀리에 심한해요. 이게 나중에 뒤에 얘기할 건데, 자, 지방 정부에서 뭘 했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국제법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방에다가 비밀로 했는데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응? 지방 걸 아무나 떠들면 된다면 그게 국제법이 아니죠, 그죠? 지방 고시에 불과할 뿐. 자, 근데 일본은 교활하게도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조약. 국제법 눈 떴다는 거예요. 조약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법화 시켰다는 거예요, 합법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일했던 알렉시스 더리라는 미국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원래 이 사람은 일본 장학금 받아고 굉장히 친일파였는데 공부를 해볼수록 위안부, 독도 뭐 계속 부딪히니까 달라는 거예요. 뭐 협박을 나누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역사학자로서 이렇게 뭐 테러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역사학자의 영광이다. 바른 얘기를 해주는 게 일본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소할 건데 오늘의 역사 흐름에 이제 얘기할 건데 마지막 끝장이 뭐예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알렉시스 더리, 미국 대표 역사학자. 그리고 일본 대표하는 그 사학자. 여기 선생님이. 선생님 국제법으로 들어가고, 여기 키미야 하루라고 그 일본 출신인데 캐나다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른 소리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머무를 수 없으니까 캐나다로 가 있고, 이 개명대 선생님과 같이 일하는 분이고, 여기 일본 그 국제법학자인데 이름이 아베 콕이에요. 2005년에 다케시마의 선포가 이루어져요. 다케시마는. 이게 왜 이루어졌냐니까 바로 한일 월드컵 이후로 너무나 지금 친해져가지고 한일 우정의 해 뭐 이렇게 막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아마 한국이 일본 팀을 응원하고 일본 팀이 한국을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2005년 딱 시작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선포를 해버리네. 예? 100년 전 침략을 합법화하는 걸 떠나가고 뭐 이렇게 법까지 만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죽도날 선포에 대해서 결국 일본이 노리는 건 뭐다? 한국 영토를 조용하게 인정할 수 없다. 분쟁 지역으로 만들겠다. 분쟁 지역. 그래서 어떻게 일본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건 결국 뭐다? 과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을 정당화. 근데 선생님이 국제법 학자로서 단언컨대 침략을 합법화하는 국제법은 없습니다. 그죠?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이때 불려와서 청와대 바른역사기획단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금 뭐예요?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2008년도인데 선생님이 저때 이제 독도 연구소가 만들면서 그때 그 소장을 하라는 걸 선생님 그때 뭐가 중요하냐니까 2010년이 강제병합 100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밝혀야겠다 하면서 보직을 받지 않았었는데, 자, 이때 이거예요. 일본 교사들한테 독도가 일본 땅이랑 같이 하려면은 교사로서 퇴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하고 있었고, 자, 이 자체가 결국 뭐예요? 우리 차세대, 우리 후세대들한테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땅을 뺏어갔네, 전쟁하자,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출발이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개척의 토대가 일본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이제 강제병합 2010년, 강제병합 100년, 어떻게 조명할 것이냐. 바로 한일 양국학자가 1910년은 원천 무효다, 불법이다, 이 선포가 나와요. 선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지, 뭐 추적해보니까 배우 세력으로 선생님을 지목했대. 주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저 폼이 기억나나요? 일본을 좀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 자세가 이건데. 그 다음 이제 바로 그 강제병합을 해서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이제 세계적 학자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 역사적 과제가 뭔지. 그 일본 땅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 강제라는 표현으로 책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바로 양심적인 출판사에서 저 책을 내가지고 저 책도 만들었죠. 그럼 저게 끝나면서 그렇다면 남겨진 과제가 뭐냐 해서 바로 일본이 다 끝났다는 한일 협정. 그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알렉시스 더든 교수가 바로 옆자리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강제병합 100년의 과제가 한일협정, 남겨진 과제가 50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연구를 계속했고. 그리고 그 위안부 그 연구센터장을 하면서 바로 최근에 이 국가 기림의 날 그 강의를 해달라 해서 했던 며칠 전이에요. 강의했던 모습이고. 자, 그 뒤로 이제 선생님이 독도로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계속 독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그 대한제국 칙령 120주년, 2020년, 1900년이었으니까 2020년 학술회의를 하면서 이 책을 또 만들었고, 그때 코로나도 다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인데, 그 뒤로 지금 이제 여러분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권리가 사실은 아니에요. 권리는 뭐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힘이야. 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권은, 그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들, 이걸 막 조작하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게. 권리가 아닌 그 관련 자료들을 지금 계속 조작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거짓말하는 걸 계속 밝히고 있다는 건 바로 이제 2021년, 22년이 뭐냐면 51년에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좀 치명타예요. 왜 치명타냐니까 일본이 이제 패망하면서 만들어진 조약이에요. 일본에게 책임을 묻는 조약인데 어떻게 됐다? 마침 냉전이 들어오는 냉전이. 냉전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이 바뀌어버려요. 슬그머니 바뀌어가지고 일본을 혼내는 조약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공산권의 반공 전선을 일본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한국을 당속해서 빼줘, 취재 빠지게 돼요. 그걸 하니까 우리를 막 무시하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독도가 전역가라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계속 연구해서 지난해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죠? 샌프란시스코 조약 역시 뭐 한국의 독도 주권을 인정한 조약이다. 이렇게 지금 한 건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주제 빠른 속도로 베이스를 깔았으니까 스킵할 건데, 자, 아까 선생님 앞에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사부 장군의 우상국 복속이 바로 뭐? 우리와 독도의 출발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의 출발인데, 언제죠? 신라 지정왕 13년, 512년. 자, 512년에 독도가 우리 땅이 됐습니다. 512년. 그래서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하여 이제 우상국 자체가 신라 땅이 됐죠. 근데 이때 이제 우상국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국이라는 건 뭐다? 울릉도 앤드 독도, 울릉도 독도 다 포함한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하나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얘기가 언제 어디에 나오죠? 고려시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고려시대 삼국사기에 나와요. 삼국사기에 나오고, 그리고 동국 모는 비고에는 어떤 얘기 나오죠? 바로 울릉도 독도가 우상국의 하나로 묶이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사부 장군 이 얘기 잘 알죠? 써라. 뭐 누군가요? 우상국 사람들이 아주 뭐 그 힘이 세고 똘똘 뭉치기 때문에 이 사자 모형을 갖고 와서 했다는 거. 이게 잘 아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죠? 이 뭐냐니까 우상과 무릉 했는데 이게 뭐냐면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야. 그 바다 한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 이게 이제 세종실록 지리에도 명시하고 있는 독도의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중요한 분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안녕복 선생. 요즘은 이제 그 울릉도 가면 안녕복 장군 기념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녕복 장군일까 칭하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처음에는 이분이 어떻게 돼요? 끌려갑니다.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대단한 분인데 지금 막 이렇게 그 일본 막부 관료 상대로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냐면 이때 요즘은 독도가 어디 소속이죠? 경상북도. 이때는 어디 소속이다? 강원도. 그 강원도에 지금 죽도와 송도, 울릉도, 독도가 있다 이제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두 번 갔다 있죠. 1693년, 1696년.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조업하는데 갑자기 일본 애들이 와서 붙잡아 간 거예요.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갈 때도 겁도 없이 이분이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독도는 조선 땅이야. 막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얼마나 설명을 잘해서 일본이 알았어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협박하려고 끌고 갔는데 워낙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제 그 당시 이분을 안정복 선생을 어디 섬에다 가둬뒀는데 가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쥐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 끌려가서도 아주 호기당당하게. 예?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 기죽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따 설명하겠는데 도의 금지령. 야,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니까 건너가지 마. 이 선포까지 하게 되는 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장군 호칭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단하다는 게 또 여기 나오죠. 안정복 사건으로 울릉도 쟁계가 쟁계라는 게 뭐냐니까 그 당시 외교 문서를 서계라 그래요. 서계. 서계의 논쟁. 그게 외교 문서 논쟁이라는 건데 울릉도를 두고 양국 간에 막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게 문수상이지만 서로 이제 논란을 이제 벌인 거죠. 조선 정부는 삼척청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는데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수토사라고 해요. 수토사. 수토란 말이 뭐예요? 수토란 말이 수색하고 톱을 한다. 그게 수토사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와 있다면 이거 다 붙잡아라. 이게 이제 조사서를 보낸 거예요. 한국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울진에 가면 여기 지금 대풍원이라는 이 건물이 있어요. 대풍원. 대풍원이 무슨 말일까요? 바람을 기다리는 집이에요. 그 뭐냐면 독도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 돛담배니까 바람을 맞아야 가는 거예요. 슉 바로 다가가니까요. 그래서 대풍원이라는 게 아주 멋있게 있는 거예요. 이런 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지하에 보니까 문서가 나오는데 수터했던 기록이 막 나온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그 뒤늦게 이제 여기 수터 기념관도 만들고 지금 막 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냥 무방비를 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다는 게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당시 에도 막부인데 그 울릉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도의 금지령. 이게 안정복 선생이 바로 기한 바다 그죠. 우리 거 아니니까 가지 마. 이렇게 금지령을 내리게 되고 이후 조선과의 외교 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공식 확인한 게 1699년입니다. 이제 저게 자기들이 스스로 완전히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별표. 여러분한테 이제 별표 짝인데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뭐죠? 태정관지령. 태정관지령이 뭐냐니까 1877년 그 당시 오늘날 일본 총리격인 태정관인데 울릉도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다. 그 문서에 어떻게 되냐? 죽도의 일도는 본방 일본령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까 이럽니다. 우리 거 아니니까 앞으로 떠들지 마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거짓말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문서가 밝혀진 게 일본 학자에서 밝혀져요. 1987년에 처음 공개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일본한테는 충격적이었는데 이걸 계속 비밀로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걸 또 연구하기 시작하네요. 연구한 이유가 뭐다? 총리 정도의 명령이니까 대단한 명령 아니에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명령인데 지금 갑자기 연구하는 이유가 뭐다? 근데 실제 그거는 그냥 좀 뭐 지방에 내리는 훈령 정도에 불과해서 혈액을 다운시키려는 또 하나의 또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민낯이 그런 거다. 자, 그에 대해서 1900년 자 고종 황제가 대한혁신령 41호를 내리는데 무슨 얘기를 내리나요? 울릉도를 울도로 도감을 군수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자, 여기 두 번째 2조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울릉전도, 죽도, 그리고 석도. 자, 울릉전도, 울릉도를 말하고 죽도, 그 옆에 3km 지점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집 사람이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게 죽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석도를 독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데
그 돌 발음이 돌석자 해서 이제 석도가 그 당시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저걸 갖고 뭐 한국은 독도라는 명칭을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본은 태전과 지령까지 죽도,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 구별을 못 해요. 그 지금 우리 독도를 울릉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77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일본 스스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무슨 답변을 하냐면은, 일본이 빨리 문호를 개발을 통해 서양 지도가 막 돌아와서 혼란이 왔다, 이런 변명을 들이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건. 선생님이 강조하듯이 불법적인 지방고시의 국제법적 효력은 전무하다.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로 해놓고는 1년 뒤에 1906년에 와서는 갑자기 일본부 이 시마네 관민이 왔다고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거 된데 왜 모르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자 그 당시 그 심영택 군수가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그때 보고를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독도 보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어떡하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자 정부에서 답변이 뭐냐? 그런 일 없다. 독도는 우리 거다. 이렇게 답변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국 최고 사령관 스케핀이라고 그러는데 1946년에 두 가지 스케핀 지령이 나옵니다. 뭐 각서 그러기도 하는데 두 가지 나오는데 46년 1월 29일, 46년 6월 20일, 677호, 1033호.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어디 잘 듣지 못했을 거예요. 잘 기억해 둡니다. 근데 677호는 무슨 얘기냐 하니까 2차 대전 중 일본의 통치 범위 내에서 독도는 제한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한국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울릉도, 타케시마, 독도가 있는데 어떻게 됐죠? 누구 거다? 일본 게 아니고 한국령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3호는 뭐다? 그 12일 이내, 오늘 영의 개념인데 12일 이내 일본은 국민도 선박이든 들어가지 마! 못 박은 거예요. 1951년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만들어지는데 9단계를 거쳐, 9단계. 무슨 얘기냐니까 1에서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누구 거다? 독도는 한국 거야 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죠? 안타깝게도 냉전 체제가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 일본이 이 냉전 체제를 활용하고 또 이 친일파 시볼트라는 미국 정치 고문을 동원해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그 로비가 성공해가지고 5차까지 한국 하더니 6차에 갑자기 어떻게 일본 땅에 내리대요. 아니, 어제까지 한국 땅이라는 갑자기 6차에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7차, 9차까지는 독도 표기 자체를 없애버려요. 자, 여기서 논쟁입니다. 자, 5차까지 한국령이었는데, 6차에 갑자기 일본령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7차, 9차에서 말이 많으니까 독도 표기 자체를 없애버렸어. 근데 일본이 바보들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자기네 거라 주장해놓고는 이 조약을 맺으면은 일본 의회에 통과를 해야 돼요. 일본에서 오케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본 의회 그 비준 받는 과정에 일본이 제시한 일본 영역 참고들은 지도에 어떻게 돼 있다? 독도는 한국령이래. 이 바보들 아니에요? 시큰 자기 거라고 해놓고 정작 이 조약 체결하는 마지막 문서에는 한국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마지막 정리합시다. 일본은 이 영토 조항이 그 2조, 이 영토 조항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지금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냉전 체제를 통해서 한국을 당사국에 뺐으니까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21조에 보니까 자, 그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항은 그 한국이 당사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항의 이익을 누가 가진다? 한국이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걸 이때까지 연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못을 받고 있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건데, 자, 이 우리가 헌법에도 보면 기본 뭐 규정이 있지만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전문이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전문이 있는데 뭐라고 담고 있죠?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라. 그리고 두 번째, 세계 인권 실현의 의무를 존중하라,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유엔 원칙 대표적인 게 주권, 영토, 타국 영토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도 있는 시비 걸지 말아야지. 예? 두 번째, 세계 인권 실현,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어떻게 하라고? 인권 보호해줘야죠. 이런 거는 거두절미해버리고 일본한테 유리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 이제 연구해서 이제 학계에 밝힌 거예요. 아까 도해금지령 얘기했죠. 누구 때문에? 안녕복 선생에 의해서 독도가 한국 땅이니까 가지 마. 도해금지령. 그럼 태정과 진행이 뭐랬죠?
죽도의 1도는 누구 거다? 일본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 시비 거는 사람, 일본 사람들이 있어. 뭐냐면은, 일본 게 아니라 그랬지 한국 거란 얘기 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일본 게 아닌가 아는 사실에 갑자기 독도가 일본 거라고 편입했다고. 지방고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 강원조약에서 미국이 힘을 실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자, 이 얘기를 가보면, 처음에는 1905년에 뭐라 했죠? 주인이 없어서 우리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갑자기 17세기부터 우리 거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볼 건데, 뭐냐니까 이제 모주지 선전 주장하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지기 직전에 한국 정부가 갑자기 이거 독도 뺏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선 선언을 합니다. 평화선 선언이 뭐냐니까 독도를 보호하는 이 선에 들어오면 우리가 납포하거나 포를 쏘겠다, 발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평화선 선언을 하니까 한국이 이제 무제 제기를 계속합니다. 무제 제기 계속하는데 계속 뭐예요? 무주지 선언 얘기를 해요. 근데 62년 가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유용 토론을 얘기해요. 지금 일본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유용 토론인데, 근데 고유용 토론 언제 놓은 거라고? 62년에 가서야 놓은 얘기죠. 62년에 가서 처음 떠든 얘기를 지금은 마치 옛날부터 있었을 것처럼 거짓말 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하는 모든 어떤 내용들의 본질은 뭐다? 조작이다는 거죠. 조작. 자, 해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 주권 전시관도 또 이런 식으로 1905년 이후 일본은 합법적인 지배를, 지금 한국이 당연히 합법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아까 2010년 한국이 주권을 뺏겠다는 그 해의 얘기인데 바로 네덜란드의 초청을 받아서 선생님이 갔어요. 갔는데 근데 여기 네덜란드 학자가 한국학 교수인데 완전 친일파인 거예요, 사람이. 예? 뭐 한국이 식민지 당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네덜란드 한국 학생들이 전부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일본 말이 맞다면 내가 이 학생들한테 묻겠다. 답하라 그랬어. 뭘 답하라? 일본 말이 다 맞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말이 맞는 그 매춘부에 불과한 거냐? 왜냐하면 유럽에서 유일하게 위안부 피해를 당하는 나라가 어디죠? 네덜란드입니다. 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다 갑자기 일본이 준점해서 다들 납치해갖고 어떻게 위안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유일한 피해자가 있는 땅인데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했는데, 나이덴 대학이라는 곳이 국제법의 아버지인 그로티우스를 배출한 대학인데 자기가 국제법을 모르면서 떠들어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준 열사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이준 열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뭐 돈이 많고 이런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좁고 인구도 적고 뭐 돈도 없고 이렇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뭐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가르쳐내는 나라, 길러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외 밀사로 가기 전에 모든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투자해서 이렇게 개몽운동을 하신 분이죠. 그런 분의 마지막 소망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선생님이 만났다는 자체가 어떤 거다? 그렇죠. 바로 우리 훌륭한 인재들로 여러분들이 자라야 될 기대도 받았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소명감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렇죠. 독도를 지켜야 된다. 사실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데 이 독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역사 속에 흘려져 왔는지 기억해달라는 의미에서 강의를 했고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모두 어떻게 화이팅이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요. 오케이.